국방부 같은데 보십시오. 이거 6줄 띡 해놨잖아요. 왜 계엄사령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 왜 여기 없는 겁니까? 비상작전사령관을 왜 여기에 제가 부른지 압니까?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부르는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기간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대별로도 보고서가 과간이에요, 과간. 다 빼놨어요, 다 빼놨어.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왜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수방사를 통해서 52사단, 56사단 추가 출동인은 파악하라고 02시경에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한 거 없습니다. 계엄사령관이 52, 56사단 추가 증원요원 현재 파견 나간 인원 파악하라는 지시 받았죠?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아니 평상시 2개 사령부를 합참이 통제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작사도 내란 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6군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경고합니다.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이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이런 있습니다. 공소장 나온 사실과 네. 지금 기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짜 핵심이 빠진 기간 보고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왜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계엄사령부의 예하에 있는 지구계엄사령부, 세계 지구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그 다음 20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 특검조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지금도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서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데 보십시오. 이거 6줄 띡 해놨잖아요. 왜 계엄사령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 왜 여기 없는 겁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왜 여기에 제가 부른지 압니까?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지역계엄사령부,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부르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기간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대별로도 보고서가 과간이에요, 과간. 다 빼놨어요, 다 빼놨어. 예를 들어 수방사 같은 데는 수방사 예하에 52사단, 56사단도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일체 언급이 없어요. 특전사령부도 마찬가지예요. 각 여단별로 뭘 했는지 보고해야 되는 다 빠졌습니다. 이거 오후에 다시 보고받아야 합니다. 국방차관님. 예. 지금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어떻게 체포하느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 예하에 우리가 부대가 33 군사경찰단하고 55 경비단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경호처에서 군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사실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가 된다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범법자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거기 있는 병력들이 부여된 임무에 해서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에 우리 군병력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호처는 투입을 안 했다 하고 또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현장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내용은 수사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군사보좌관 장군이 나가 있는데 그 실태 파악 못했어요? 예, 저희는 뭐 투입되지 않았다고 제가 군사보좌관으로부터는 확인을 했는데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3 군사경찰단과 55 경비단은 경호처의 배속입니까? 작전 통제입니까? 배속입니다. 그러면은 배속 본인은 당분간 배속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속 해제하시겠습니까? 현재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숙에 윤석열 체포되면은 경호요원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당장이라도 배속 해제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병력은 본연의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님, 계엄 당일 22시 40분에 작전명령 24-3호가 예하부대 내려갔죠. 일단 먼저 구두 지시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문서가 나갔습니다. 구두 지시는 몇 시에 내려갔어요? 22, 40분에 구두 지시했습니다. 문서는 몇 시에 내려갔습니까? 문서는 그 이후에 문서가 작성된 다음에 아까 기관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조치 부호에 대해서 시행해야 될 위기조치 부호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비상계엄에 따라서 조치부호대로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그 있었겠네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방사하고 특전사를 계엄사령부로 작전 통제를 준 겁니까? 배속을 준 겁니까? 어떻게 준 겁니까? 계엄사하고 합참하고는 지휘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평상시 작전 수방사하고 특전사를 합참해서 통제하잖아요. 네, 작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겼어요? 계엄군으로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과 합참해서 작전 지휘하는 그 그룹은 달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 2개 사령부를 합참이 통제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겼을 거 아니에요.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긴 것은 그 당시에는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전 장관이 합참 의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은 장성급으로 임명을 하고 그것이 합참과의 관계는 법에 지정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법에 지정됐지 않은데 합참이 통제하는 부대를 넘겼는데 이것은 명령서에 의해서 넘기는 거죠. 그 자료 좀 요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작전본부장은 허위를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위증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12월 3일 날 국회 진입작전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몇 분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받았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1명씩 둘러 얻고 나오게 해. 이것이 공소장에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드리기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공소장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왜 제한됩니까? 제가 지금 공소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2월 4일 날 그 박한수 사령관님 12월 4일 날 01시 30분경에 지하 4층 결심 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참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진석, 김용년, 신원식, 인성한, 최병옥 참가했죠.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전 장관이 그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긴 침묵이 있었고 제2 비상계엄, 제3 비상계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얘기됐었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수방사를 통해서 52사단, 56사단 추가 출동인은 파악하라고 02시경에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한 거 없습니다. 수방사 작전 과장 나와주세요. 수방사 참모 누구 있어요? 예,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02시경에 12월 4일 날 계엄사령관이 52, 56사단 추가 증원요원 현재 파견 나간 인원 파악하라는 지시 받았죠.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합참으로 보고했습니다. 합참으로 보고했죠. 합참이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 역할을 추계한 겁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그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합참이 계엄사령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6시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합참으로 보고했죠. 수방사연합. 그렇습니다. 김정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니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 얘기했고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곽정훈 증인 이런 사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있었던 것도 맞네요.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계속하여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김용현은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 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부대 2, 3만 명 동원은 여기 앉아있는 지작사령관 강호필의 지휘 혹은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 지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 제가 묻는 거는 2, 3만 명, 수도권 인근에 2, 3만 명이 움직이려면 지상작전관 사령관에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지작사 예하 부대를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지작사령관의 그 권한인 부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건데요. 예. 다음 자료 화면이요. 김용현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에 이 불법 계엄이 실패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콕 찍어서 지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맞음에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발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호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특전사, 정보사 이런 부대 이동만 나왔는데 사실은 지작사도 내란 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육군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경고합니다.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이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이런 있습니다. 공소장 나온 사실 관련해서 특수본이라든가 수사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받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다음 자료화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부연 일단 계속 설명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12월 4일자 KBS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 위치한 구사단 백마부대입니다. 네, 2017년 조현천 계엄문건 때 30사단입니다. 네, 그때도 출동하라고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 28여단이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단 실무자들에게서 평소 훈련 상황과는 달리 전차를 예열하여 출동한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사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사단은 상업필 증인이 보병사단이고 구사단에게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예하 부대에 어떤 준비를 하라거나 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죠. 양구군청 출동한 계엄군, 고성군청에 출동한 계엄군입니다. 양구는 21사고 고성은 22사입니다. 이 두 곳에 계엄군이 7명이 출동하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2명이 출동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결론은 지작사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작전본부장이 그럼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되고 나서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 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 경계태세 진돗개 둘 발령에 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